김건희 특검 수사에 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 등 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5가지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일단 기각시킨 뒤 내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속도를 내는 건 김 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서는 게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담을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이 발견되면서 과거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도이치 명태균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4차례 불응한 사실도 특검의 영장 청구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한 뒤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 다른 사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 부인에겐 사상 최초라는 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세간에선 V0라 부를 정도로 최고 권력자로 인식됐던 피의자는 포토라인 앞에 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KT 건물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이 새벽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건물 내부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전직 대통령 부인의 예상 동선을 맞춰봅니다.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인파도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처 차량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고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김건희 여사가 카니발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 6월 병원에서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탔던 것과 달리 작은 검은색 손가방을 들고 변호인을 대동한 채 특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취재진도 건물 내부에서 대기했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했고 포토라인에 서기 전 주변을 살피더니 준비해온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취재진이 추가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막아서고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재차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검찰 조사와 달리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 35일 만에 의혹의 정점 피의자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이로써 포토라인에 선 최초의 영부인이란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피의자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초동 자택의 정문이 아닌 다른 출구로 나왔고 통보한 시간을 넘겨 10분 늦게 특검에 나타났습니다. 주가 조작, BP 패밀리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은색 카니발이 출발했습니다. 취재진과 지지자가 기다리던 정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은 출발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고 방송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곧바로 추적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반포대교를 건너 광화문까지 진입하면서 다른 일반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신호를 전부 지켰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경호법상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지만 교통통제는 없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특검 사무실까지 거리는 약 11km로 평일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엔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교통정체 여파 속에 오전 10시 11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특검은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10분 남짓 늦었습니다.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다 특검 사무실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김건희 지각, 김건희 구속을 외쳤고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대며 이에 질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주변의 시선을 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경호를 받으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고 카메라 앞에 서서 준비한 말을 빠르게 읊었습니다. 취재진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은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구체적인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바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은 들어왔고 지금 김건희 피의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오후 5시 46분쯤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조서 열람 중입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밤 9시를 넘겨서 하는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저녁 식사 없이 조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출석해서 7시간여 동안 이곳 12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별도 면담이나 티타임 없이 김 여사가 조사실에 도착한 지 1분 만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은 4, 5평 크기인데 김 여사와 변호인 그리고 조사하는 부장검사 그리고 속기사가 함께 배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부르는 호칭은 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5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게이트 순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순방 목걸이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이치 관련 허위 발언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가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점심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였는데요.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검사들이 여러모로 배려를 해줘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김 여사 측이 점심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상 녹화는 김 여사 측 거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건 구속영장 청구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조사는 각 사건들을 놓고 깊게 추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김 여사의 입장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리 준비한 이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하는 데 집중을 한 겁니다. 나머지 보완 내지 추가 조사는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건강과 관련한 자료는 특검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박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김건희. 드디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가 약 9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네. 특검에는 10시 10분에 들어갔습니다. 지각이죠? 예, 지각이에요. 네. 아주 닮았어요. 네.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포터라인 앞에 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아, 까만 걸로. 10년 걸렸다. 10년.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다고 그래.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 진짜. 이게 10년이 뭐야? 더 오래 그 훨씬 오래됐지. 한 그쵸. 20년 걸렸다. 그렇죠. 20년 걸렸어. 다 피해가고. 20년 걸렸어. 김건희. 예. 아.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음. 이 성공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공의 기억? 김건희는 어찌됐든 그동안에 자신의 죄를 덮는 데는 항상 성공을 해온 여자입니다. 아,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학력 위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I believe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드레스 코드, 음. 그때의 스탠스, 맞아요, 예. 난 그대로 나왔다고 아, 봅니다. 맞아요. 정확하시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자 아주 짧게만, 너무 또 길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김건희가 했던 사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봐, 그러니까 한없이 부족한 사람, 뭐 계속 이게 한 번 성공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 실제로 저거 하고 막 약간 동정 여론으로 막 맞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봐봐.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대로 가는 거야. 아마 특검 가서도 나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래서 완전 폭망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아니, 탄핵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저거야 뭐. 김건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가 아니라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 전체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악이었어요. 저는 저기 나름 본인의 그 변론 전략이 있는 멘트라고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맞아. 내가 뭘 합니까? 대통령이 다 하시는 일이지. 맞아. 이걸로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네. 윤석열한테 넘길 것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네. 그거라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일래 썼죠. 뭐 이런. 죽일래 썼죠. 저는 사은품인 줄 알았죠. 네. 제 남편이 힘이 센 줄 알았죠. 그런 거지 뭐. 주범은 잡혀 있잖아요. 이러면서. 본인 계획이 다 나오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그러잖아 또. 한번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어딜 나와 또.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는 자신의 포지션을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로 포지셔닝 하고 있나 보네. 김태효 작전. 김태효 작전. 저만 빼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좋아요. 보네. 그렇죠.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또 행간의 의미를 뽑아내시네. 야, 이 장면을 윤석열도 TV가 있으니까 보고 있을 텐데 아차 싶겠군요. 그 교도소에서는 한정된 프로그램만 틀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 뉴스는 반드시 틀어준단 말이에요. 네. 시작부터 와이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까만 옷 입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지가 다 해놓고 저것들 둘이 이제 재밌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늘 근데 들어가서 어떤 조사 받는 거예요? 일단 11시 59분께 오전 조사 끝났고요. 네. 끝났어요? 예, 경호처 직원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오후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CCTV는 녹화 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투입된 검사를 봤을 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아마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종호는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상 명태균 파문으로 알려진 공천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좀 분명한 거 위주로 맞습니다. 먼저 해갖고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 일단 같은데. 16가지이기 때문에 네. 거기 플러스 알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거의 명확하다 싶은 아. 거, 요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연결고리가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네. 금품수수, 뭐 그 다음에 뭐 다이아, 목걸이 이런 쪽으로 아마 수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어질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 도이치 명태균 이 순서를 지금 아까 이제 네. 쉬운 거부터 네네. 또 확실한 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증거를 보시면 이거 직접 증거가 있어요. 김건희 목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는 그 주식 주문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녹취 나왔잖아요. 예. 네. 또 명태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화 받으셨죠? 다 있어. 당선인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다 있잖아요. 네. 예. 건진하고는 통화 내역이나 이 횟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차례차례 통일교 이런 거 이제 한 칸씩 조금 약간씩 멀어지는 걸로 가는 건데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싹 다 구속됐기 때문에 네. 예, 제일 쉬운 거죠. 참고로 도이치모터스 최초의 고발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최초의 고발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김건희를 잡아넣고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인가 보군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고. 아이고 뭐 제 아이템이 1번이라서 너무 뿌듯하고. 도이치 최강호 아이템이거든요. 1번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수가 6시까지 일단 조사를 받겠다. 그런 입장이고. 쌀도 안 먹히지. 네, 근데 9시 이후에 이제 그 조사를 받게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겠죠. 지금 특검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요게 좀 이제 변수가 네, 좀 그 될 상황에서 가능성이- 긴급 체포를 하고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하느냐, 네.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하느냐 예. 이게 있죠. 6시까지 하느냐 9시까지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근데 9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일단 변호인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언론 쪽에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치 그게 기정 사실인 것처럼 근데 특검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네. 예. 자, 김건희 일단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새로운 것들이 매일 나와. 매일. 또 나와? 어마어마한 게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가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나쁜 짓들을 보잖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나쁜 짓 패턴이 있어요. 그 범죄 패턴. 그래요? 어떤 패턴이냐?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딱 있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잡혀 들어가기 직전인 어떤 기업이 있어. 네. 그러면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먹고 그 기업의 수사를 무마해 준다. 이렇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게 패턴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패턴의 범죄 혐의가 또 나왔습니다. 김건희 이미 조사가 끝났고 김건희 씨는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이 뭐 여러모로 배려도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씨도 부정하지 않고 혹은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답은 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내일 영장을 치겠다.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우선 오늘 총체적으로 이 김건희 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저쩌고 했던 그 말부터 시작해서 좀 총평을 해주십시오.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은 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의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이제 말을 한 취지는 제가 추정컨대 그 대통령이라는 이제 권력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으로서 그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반인에게도 아주 엄히 적용이 되는 주가 조작 사안이라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대통령 권력과 관련된 사안도 또 그 공권력의 뭐 이런 공직자의 지위가 아니면은 공범으로서 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 꼼수로 그런 말을 한 거라면은 그는 어림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정말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먼저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온갖 꼼수를 이제 부리는 이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네, 착잡했다. 오늘 5가지 이제 혐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7시간 만에 조사 끝났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나면 한 6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도 없이 그냥 내보냈는데 바로 특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내일쯤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었는데 김건희는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서로 이제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할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대화는 했을 것이고, 자, 그 과정에서 부인을 계속했다고 하면 그래 알겠다. 뭐 이 정도 사안이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판단을 받아보지만 일단 영장 청구는 증거인멸이다. 이거 지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다만 5가지 혐의 중에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했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좁혀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대로 아마 오늘 진술 답변을 받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진위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 빠르면 이번 주에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 듣고 사실 또 내일 입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왜 아멘 안하진님께서는 아플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먼저 오늘 좀 굉장히 좀 뭐랄까 감성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꼭 사필기장이라는 정말 단순 보편한 진리가 결국은 구현이 되는 그날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0년 9월 25일 날 김건희를 최초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 중에 저기 고발장이 나가고 있는 내용 중에 피고발인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입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배우자로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첫 고발장이 이게 코바나 컨텐츠, 그 유명한 코바나 컨텐츠 사건인데요. 기업들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무려 갑자기 4곳에서 16곳으로 협찬사가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조사는 코바나 컨텐츠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혐의가 16개나 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특검이 곧바로 내일 영장을 청구하는 전망이 있는데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 상태에서 그 수많은 중대 혐의에 대해서 안전하게 특검 입장에서 국민들이 만족하게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 어떤 심정일지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존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피의자로 적시돼서 16가지 특검이 진행되는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상당히 조금 좀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하고 좀 정말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요, 특검팀의 배려로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씨 조사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서 매우 철저한 준비를 했고 특히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태균을 통한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그다음에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등에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심야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2시간 조사 후 10분 정도 휴식을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휴식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3차례, 오후에는 3차례나 오전에는 1차례 정도 휴식을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5시 한 45분 정도의 조사는 끝났고 그리고 열람한 다음에 이제 귀가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배 대표님 그 고발장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김건희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김건희가 처벌로 가는 징검다리를 사실은 윤석열이 놨어요. 그렇죠. 지금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뇌물죄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그 경제적 공동체 이러면서 최순실 특검 때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사인이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경제적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김건희에게 준 그런 여러 가지 뭐 디올백이라든지 또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김건희보다 남편을 보고 준 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비록 일반인의 신분이지만 제3자 뇌물죄 내지 알선수재죄 명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로 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징검다리를 나눈 상태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미 대선 전에 약속을 했다. 우리는 50대 50으로 뭐 공천권이니 뭐 무슨 권이니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더라. 난 김세현 변호사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내가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썼거든요. 오늘 김건희 이제 행동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느꼈는데 이제 하나는 본인의 시각에서는 이게 법리 아닌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 이제 천공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천공이 뭔가 지금 내통을 하는 듯 또는 내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5년 뒤에는 풀려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이렇게 인생사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잡으면 또는 검찰을 움직일 수 있으면 또는 판사를 뭔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으면 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 있으니까 윤석열한테 다 이제 떠넘기고 본인은 여기에서 주범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고 나는 그냥 들러가는 이야기를 전달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부인을 다 했을 겁니다. 심지어 주가 조작 이슈도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다. 뭐 주포가 A씨가 있고 뭐 그 옆에 브로커로 했던 이종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난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대답을 이제 복잡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결국 어떤 시점에는 자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김건희 오늘 저 모습은 파렴치법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수십만 명을 죽일지도 모르는 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가기관 총동원, 군대 총동원, 심지어 이번에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전국에 있는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폐쇄된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때는 단전단수 준비했고 이건 이제 진짜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야 하는데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계엄사령관하고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아예 폐쇄를 해버려요. 이거는 그러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다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뭐 거기까지 우리가 쳐다볼 지금 여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파렴치한 수준의 국민을 살상까지 하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던 거기에 실제로 윤석열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한 것은 김건희일 텐데 그렇게 의심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 이 사람이 오늘 검은색 예를 들어서 상복처럼 이런 걸 입고 나오고 두 번째는 국민 앞에서 완벽하게 대통령 가지고 있는 그 영부인의 헤어 드레스 이제 헤어 코드를 이렇게 맞춰서 나오고 하는 이것이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사람 처음에는 동정심 뭐 이런 것도 미안해하면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우아한 자태로
당당하게 나와서 얼굴을 딱 지켜들고 하는 이 멘탈을 본 국민들은 정말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반드시 역사적,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